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에 맞춰 아예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거래처 공급을 위해 한국 인천 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수천억을 투자해 반도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삼성에 납품하기로 했었는데요. 납품을 목전에 앞두고 자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 수입 의존도가 92%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벨기에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들여와 6개월에서 10개월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도 삼성이 빠르게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산화에 나서자 허가를 내주는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고순도 불산이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를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이 보관 장소나 한국을 대체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산을 생산하는 일본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공업은 화학물 관리 규정을 받는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감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코 경제상업상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할 때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지 않겠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은 피해가 없다면서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성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 수출을 모색했지만 해당 업체가 공정 라인 테스트에만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거절당한 것이죠.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도 자국 정부에 한국 업체 이외로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국산화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소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올 상반기 기준 각각 91%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생산 시설이 9월쯤 구축되고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이용해 생산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년 2월부터는 일본 소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당장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잡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는 최대 거래처를 잃어 문을 닫게 될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일 기업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 한국 기업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면 일본 수출 기업이나 소니와 파나소닉 등 한국 반도체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자 일본 기업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PC를 생산하는 후지츠와 NEC, 파나소닉 등이 한국 의존율이 높은 메모리와 SS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일본은 PC를 생산하지 못해 자국 PC 시장을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바는 지난해 정전 사태가 수습되지 않아 아직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소니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 절대 강자인 소니는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후발주자인 삼성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격차는 아직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부동의 1위인 삼성은 이미지 센서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 측은 비메모리 분야도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하고 있다며 이미지 센서는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아베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공급처를 바꾸며 국산화 작업에 들어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은 황급히 한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에 피해를 주면서 상대국에 피해를 주겠다는 아베의 도발은 가미가제식 공격이라며 비판받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사지에 몰렸지만 아베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목격한 와타나베 스네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스마트폰의 미래는 폴더블일까요? 적어도 삼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갤럭시 폴드, 이번 달 갤럭시 G 플립을 출시했고 코드네임 챔프라고 명명된 갤럭시 G 폴드 2를 올 7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함께 출시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 3개의 폴더블 폰을 내놓는 것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처음 접하고 놀라웠던 점은 여러 단점에도 태블릿을 접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였고, 사람들의 상상을 현실화했고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그저 그런 제품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최근 출시한 5G 폴더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앞세워 중국 시장 점유율 0%대의 굴욕에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약 3억대 출시로 스마트폰 출하량 글로벌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놀랍게도 0%대였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0%를 딛고 1위를 차지한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약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2012년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20%가량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었는데, 이후 가성비를 앞세운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와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까지 겹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중국은 화웨이, 비포, 오포, 샤오미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각에서는 삼성의 철수설까지 불거지기도 했지만 인구 14억 4천만 명의 중국은 삼성에겐 놓기 힘든 시장입니다.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역시 최근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새로 선보이는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G 플립입니다. 중국에 앞서 유럽, 동남아, 미국 등 해외에 먼저 선보인 갤럭시 S20과 G 플립의 시장 반응은 좋습니다. 특히 갤럭시 G 플립은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출시 직후 모두 완판됐었습니다. 1억 화소, 100배 줌의 괴물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S20 울트라와 새로운 폼팩터를 선보인 갤럭시 G 플립과 맞설만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중국 업체가 없다는 점도 희망적 대목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침체되는 분위기지만 폴더블 폰을 향한 관심은 계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갤럭시 G 플립은 지난 27일 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삼성 온라인 매장과 티몰, 징둥닷컴, 수닝 등 특정 채널의 경우 25초 만에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서 서버 폭주, 되파리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톰 브라운 에디션은 중국에서도 3분 만에 품절되었고, 삼성은 다음 달 3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 G 플립 초도 물량이 전자 갤럭시 폴드의 약 10배 수준임에도 당일 구매는 어렵고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의 흥행도 예견되었습니다. 얼리 어답터의 상징인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홀려서 다음에 나올 아이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제 아이폰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다. 갤럭시 G 플립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끌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대화면을 선호하는 얼리 어답터들을 공략했다면 갤럭시 G 플립은 여성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갤럭시 G 플립은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출시한 1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와 달리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대신들도 G 플립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접히는 클램셀 형태는 전작인 갤럭시 폴드에 비해 개선된 화면 주름과 콤팩트한 디자인, 힌지 부분의 성능 개선 등의 극찬을 하며 경쟁작인 모토로라 레이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NN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Z 플립 TV 광고 영상이 공개되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석권한 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플립폰을 공개함으로써 충격을 안겼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앞서 갤럭시 G 플립과 맞설만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중국 업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에는 화웨이의 메이트 X 시리즈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6일 메이트 X의 후속작 메이트 XS를 자체 온라인몰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해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고 29일 기준 약 47만 명이 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웨이는 전작인 메이트 X 때도 중국에서만 매월 10만 대씩 출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중국 화웨이 매장에서도 메이트 X의 실제 모습은 보기 힘들고 그 흔한 유튜브 사용후기조차도 없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량 발표에도 과연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연 화웨이의 메이트
시리즈가 잘 팔릴만한 요소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입니다. 최근 화웨이의 메이트 XS의 공개 반응이 아주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계적 문제로 취소되자 나홀로 온라인으로 메이트 XS 공개 행사를 강행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내용은 메이트 X의 외관은 전작 메이트 X와 동일합니다. 화면을 안으로 접고 펴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 적용됐으며 접힌 상태에서 화면 크기는 6.6인치, 폈을 때는 8인치 크기의 태블릿 형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양도 전작과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배터리는 메이트 X와 같은 4500mAh, 4000만 화소인 메인 카메라 화소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전작과 같은 구성의 쿼드 카메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나 해상도, 전체적인 폼팩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웨이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구성이 좋아졌다입니다. 그만큼 전작 메이트 X는 내구성이 형편없었다는 고백일까요? 접히는 힌지 부분을 개선해 내구성을 높였다는 것이 전작과 달라진 주 포인트인데, 이에 대해 샘모바일 등 해외 IT 전문 매체에서는 화웨이 메이트 XS는 메이트 X의 후속작이 아니라 이제야 완성판이 나온 거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메이트 XS의 디스플레이는 쿼드 레이어 구조를 갖췄는데 맨 위에는 이중광학 폴리미드 필름, 그 아래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쿠션 역할을 하는 폴리머층과 디스플레이를 본체와 연결하는 층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표면에 구부리는 유리 재질을 적용한 갤럭시 Z 플립과 달리 메이트 XS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모두 플라스틱 구조로 스크래치에 약하고 접히는 줄이 보이는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전작의 메이트 X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회사가 영하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겨울에는 쓰지 못한다는 거냐는 비웃음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화웨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오른 탓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화웨이 자체 OS를 사용하는 것도 결정적 단점입니다. 구글 플레이도 할 수 없어서 화웨이의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쓸 사람은 중국인들 뿐일 것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 비즈니스 그룹 최고 경영자는 갤럭시 폴드보다 다운링크 88%, 업링크는 36% 더 빠르다며 동급 중 가장 빠른 5G 스마트폰이라고 경제글싱을 드러냈지만 마케팅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가격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전작 갤럭시 폴드 239만원보다 75만원이나 낮춘 165만원의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했는데 메이트 XS는 기존 2299유로보다 비싼 2499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330만원에 출시했습니다. 이런 차이라면 갤럭시와의 경쟁은 포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해 100만 대에서 올해 800만 대, 2025년에 1억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삼성의 폴더블 폰의 어필 요소는 화웨이에 비해 압도적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이 화웨이의 아웃폴딩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미 2년 전에 출시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갤럭시는 G 플립부터 유리, 화웨이는 플라스틱을 씀으로써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는 기존의 갤럭시 폴드나 따라하는 화웨이 메이트 X에서 사용한 폴리이미드에서 이번 갤럭시 Z 폴드에서 최초 적용한 접히는 유리 울트라 씬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씬 글래스의 개발과 도입에는 일본 아베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베상. 투명 폴리이미드와 울트라 씬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로 형태를 변화시켜도 다시 원형으로 복구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소재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폴리이미드는 플라스틱, 울트라 씬 글래스는 유리의 성질을 띤 소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